안녕하세요, 엄준입니다. 9월 8일 새벽에 애플 이벤트가 열릴 예정인데요. 이제 정말 막바지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여러가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소식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저희가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 중인데요.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을 참고해서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애플워치 프로가 새롭게 나올 예정인데요. 애플워치 프로로 추정되는 케이스가 유출이 되었습니다. 이미지를 보면 오른쪽에는 디지털 크라운과 측면 버튼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왼쪽에는 또 다른 버튼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건 기존 애플워치에는 없었던 새로운 버튼 두 개인데요. 애플워치 프로는 운동선수와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오는 모델인데,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터치 컨트롤보다는 버튼 방식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물리 버튼이 왼쪽에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도 자세히 보면 디지털 크라운이 일반 애플워치보다는 더 돌출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워치 프로는 현재 애플워치 7과 비슷한 디자인의 평면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서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는 티타늄 소재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현재 예상되는 가격은 $900에서 $1000 정도 사이의 가격인데, 이 정도면 아이폰 13 가격보다 높은 가격입니다.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오길래 이렇게 비싸게 나오는지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이폰 14 시리즈의 배터리에 대한 소식인데요. 애플 소식으로 신뢰도가 높은 블룸버그의 마크 거먼은 이번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에는 기존보다 더 큰 배터리가 탑재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더 큰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크기도 기존보다는 조금 더 커질 수 있다고도 언급했는데요. 물리적으로 더 큰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면 배터리 사용 시간은 현재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타임의 증가뿐만 아니라 배터리 용량을 늘리는 이유는 이번 프로 라인업에 지원되는 AOD 기능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에는 120Hz 프로 모션이 지원되는데요. 기존 13 프로와는 다르게 1Hz부터 120Hz까지 가변 주사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기존 13 프로 같은 경우는 10Hz부터 지원했죠. 이렇게 1Hz까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AOD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고요. 아이폰 14 프로의 AOD는 시간이나 날짜 그리고 위젯 같은 걸 잠금 화면에서 계속 표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낮은 주사율 때문에 배터리도 절약할 수 있고요. 이번에 프로 라인업에 들어가는 A16 칩셋의 전력 효율성도 이전보다는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칩셋 또한 AOD와 배터리 절약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 AOD 기능은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에만 지원이 되고요. 아쉽게도 기존 13 프로에서는 iOS 16으로 업데이트를 하더라도 지원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아이폰 14 프로의 새로운 펀치홀에 대한 얘기를 전달해 드렸는데요.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여기 클릭해주세요. 아무튼 물리적으로는 두 개의 펀치홀이지만 소프트웨어 처리를 통해서 하나의 펀치홀로 만든다는 내용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의 긴 알약 형태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잔량 표시에 대해서도 전달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다시 나온 소식이 있습니다. iOS 16 베타에서 배터리 잔량 표시 기능이 새롭게 생겼는데, 원래는 배터리 모양 아이콘 안에 잔량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나온 소식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제어 센터를 내렸을 때 나오는 배터리 잔량과 마찬가지로 아이콘과 배터리 비율을 분리한다고 합니다. 이건 제어 센터를 내렸을 때 나오는 방식과 동일하기도 하고요. 기존 홈버튼 아이폰에서 보여주었던 배터리 퍼센트 방식과 동일하기도 합니다. 이 방식이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에서 도입이 된다고 하는데요. 배터리 잔량 표시가 되면서 원래 아이폰에서 나오던 네트워크 상태 표시 아이콘은 왼쪽으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공간의 제약이 있다 보니까 상단 아이콘들의 위치를 재배치할 계획으로 보이는데요.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건 잠금 화면에서만 이렇게 나오는 건지 아니면 홈 화면까지 배터리 표시가 분리되어서 나오는지 이 부분입니다. 현재 아이폰은 홈 화면으로 들어가면 왼쪽의 시계가 고정적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걸 생각해 봤을 때 계속 분리되어서 보이는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홈 화면에서는 배터리 잔량이 다시 배터리 아이콘 속으로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아이폰 14 스펙에 관한 소식인데요. 얼마 전에 스펙 시트가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출처가 좀 신뢰도가 높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훑어보듯이 보시면,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출된 스펙 시트를 토대로 살펴보면 우선 아이폰 14 프로 맥스, 14 프로, 아이폰 14, 아이폰 14 플러스 이렇게 4가지 모델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프로세서인데요.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은 A16 칩셋이 탑재된다고 나와 있고요. 일반 라인업은 아이폰 13에 들어간 A15 칩셋이 탑재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램은 프로 라인업과 일반 라인업 모두 6GB로 나와 있는데,
프로는 DDR5이고요. 일반은 DDR4X 램이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후면 카메라 메인 렌즈의 경우 프로 라인업은 48메가픽셀, 그리고 일반 라인업은 기존과 같은 12메가픽셀 카메라가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무게를 보면 무게가 조금씩 달라진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번에 처음 나오는 14 플러스는 245g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무게는 현재 13 프로 맥스와 거의 비슷한 무게라고 할 수 있는데, 알루미늄 모델이 현재 13 프로 맥스보다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건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네요. 그리고 아이폰 14는 173g으로 현재 아이폰 13과 거의 동일한 무게로 예상이 됩니다. 14 프로 같은 경우는 215g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 현재 아이폰 13 프로보다 조금 더 무거워지는 거죠. 마지막 프로 맥스는 255g으로 나와 있습니다. 13 프로 맥스가 240g 정도죠. 여기에 15g이 더 늘어났는데, 진짜 이렇게 나온다면 이번에 무게 때문에 생각지도 못하게 일반 라인업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네요. 그리고 용량은 프로 라인업의 경우 256GB부터 시작하고요. 일반 라인업은 128GB부터 시작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좀 인상적인 부분은 바로 가격인데요. 위안화로 나와 있는데 환율 계산을 해보면 아이폰 14는 132만원부터 시작되고 아이폰 14 플러스는 145만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14 프로는 195만원, 14 프로 맥스는 214만원부터 가격이 시작됩니다. 솔직히 이 가격은 신뢰도가 좀 높다고 볼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대만의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아이폰 14 프로와 14 프로 맥스의 가격은 전작 대비 $50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14 일반 모델은 $50 정도 더 저렴한 $750 수준으로 내다봤습니다. 최근에 아이폰 14 프로의 케이스가 유출이 되었습니다. 이미지를 보면 14 프로 케이스에 13 프로를 끼운 사진인데요. 이 소식은 란지크라는 한국의 한 블로거에게서 나온 소식입니다. 사진상으로 보면 14 프로가 13 프로보다 카메라 섬이 훨씬 더 큰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카메라 섬뿐만 아니라 렌즈의 크기도 확연하게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 라인업에는 48메가픽셀이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는데, 렌즈가 더 커졌다는 건 더 큰 센서가 들어갔다는 걸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크기 이외에 음소거 버튼과 볼륨 버튼 부분도 위치가 달라진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현재 13 프로도 카메라 섬 사이즈가 제품 크기에 비해 큰 편인데, 여기서 더 커지면 전체적인 비율이 안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렇게 아이폰 소식을 정리해봤고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완전히 라스트 미닛인데, 이때쯤 나오는 소식은 제가 지금까지 채널을 운영해본 결과 굉장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만한 소식이 많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벤트에서 확실하게 다 공개가 되니까 제가 또 이벤트를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서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엄준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